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생각하면 매우 쉽습니다. 게임했는데 분명히 아침인데 밤이에요. 혹은 밤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침이 됐어요. 근데 레벨에 맞는 미션이 주어져요. 10이 되면 거기 걸맞는 해서 그거를 미션 수행하면 레벨 11, 12, 13. 어떤 느낌이냐를 표현을 해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랄까.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억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저희 이제 완공책 그 심화편에 있는 몰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이란 뭐고, 몰입의 특징이 뭐며, 몰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몰입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행복, 자존감, 그리고 성장, 이런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주는 어마무시한 놈이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입은 뭐 세계적인 심리학자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것인데, 칙센트미하이 이 사람이 우린 이제 언제 행복할까? 그걸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아주 기발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 행복하냐를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한다면 뭐 여가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기고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상치 못할 때 우리가 아주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제 수행의 모든 과제 수행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그 과제와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과제에 푹 빠졌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를 표현을 해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랄까? 거대한 물줄기 함께 있는, 거대한 큰 흐름 속에 함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에 푹 빠진 그 상태를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제나 일에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일 속에서 이 어떤 큰 물줄기 속에 이제 우리가 유영을 하듯이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쫙 흘러가듯이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은 이제 플로우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면 가장 적합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몰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과제에 몰입을 할 때 매우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몰입을 할 때 특징이 무엇인가? 어떨 때 몰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한다면 이제 칙센트미하이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왜곡이 돼요. 시간 개념이 왜곡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뭔가 푹 빠지신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느끼거나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몰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언제 이런 표현을 하죠? 게임할 때 그러지 않나요? 게임할 때? 전 한창 게임할 때 그랬어요. 게임했는데 분명히 아침인데 밤이야. 혹은 밤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침이 됐어. 엄청나게 몰입한 거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몰입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한테 최고 몰입을, 지금은 이제 게임은 거의 안 하니까 가장 몰입을 주는 것은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보다 시간 개념을 왜곡시키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집필 집중 기간을 보면은 보통 10시간 넘게 글을 쓰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뭐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밤이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몰입한 거죠. 저한테는 이제 최고의 몰입이 이제 글쓰기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시간 개념 왜곡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몰입했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몰입의 특징은 그 자아에 대한 그 인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일인지 일이 난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란 존재가 그냥 이 일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과제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을, 과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충만한 자아 존중감을 느낍니다. 아우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매우 만족스럽죠. 스스로가 좀 대견스럽고. 그렇죠? 특히 건설적인 일을 했을 때, 저를 얘기하면 게임 했을 때는 자괴감이 들죠. 아니, 내가 게임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건설적인 일을 했을 때, 글쓰기를 딱 했을 때, 그렇지. 아, 좋아.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몰입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 시간 개념이 왜곡되고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몰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몰입이 될까요? 어떨 때? 칙센트미아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과제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때, 끌어내는 순간 우리가 이제 몰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일이나 과제를 하는데 그 과제가 내 갖고 있는 역량보다 너무 쉬워요. 어떻죠? 예, 지겹죠. 재미가 없고 지겹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예, 포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제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제가 보기엔 되게 도전적이고 힘들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결국 해낼 수가 있는 과제예요. 그렇다면 그 과제가 우리의 갖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몰입시키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거. 뭐죠? 첫 번째,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내 능력이 맞는 거, 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메타인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걸 하거나 너무 허황된 걸 하면서 몰입을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몰입이라는 것이 내가 뚝 해서 뚝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량을 다 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도전적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손앞에 잡히진 않습니다.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결국 내가 이거를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효능감.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메타 인지가 높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몰입을 시킬 수 있는 과제를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이런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뭐 탁 과제를 선택했을 때 한 방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걸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세부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짤 때 미세 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독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처음에 계획을 처음 이제 독서를 시작하신 분이 하루에 한 권 계획을 세웠다 해봅시다.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아, 욕심은 한 권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늘 200페이지밖에 못 읽었네? 이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올려볼까?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랬으니까. 근데 또 막상 봤더니 힘들어. 아, 역시 나는 200페이지야.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200페이지를 몇 번 했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습관도 들고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올리는 거죠. 230, 250, 300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숙련이 들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처음에 도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쉬워지죠? 쉬워지면 레벨을 이제 계획을 좀 올리는 거죠.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과제의 난이도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목표장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몰입이 주는 행복감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몰입을 할 때는
무아지경에 이제 빠지기 때문에 어떤 감정 같은 걸 이제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행복감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요. 이후에 이제 뿌듯한 거죠. 처음에 자아 존중감 말씀드렸잖아요. 오씨, 내가 이걸 했어? 그러한 만족감, 충족감. 응?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나는 이거 해낼 수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마음을 이제 충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몰입을 계속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성장입니다. 성장. 왜요? 왜 그렇죠? 몰입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건데, 내가 특정 과제를 처음에 힘들지만 잘 해내기 시작하고 그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몰입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난이도를 올려야 되겠죠? 난이도를 올리면 또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몰입은요, 게임을 생각하면 매우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게임이 왜 몰입이 되죠? 기본적으로 내 레벨에 맞는 미션이 주어져요. 그 미션이 당장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노력하다 보게 되면은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미션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어요. 미션을 수행하면 되면 결과가 뭘 주는 거죠? 결과가 기본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거죠. 레벨업. 그렇죠?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게 되면 이 게임은 그 레벨에 맞춰 또 다른 미션을 줘요. 레벨 5대랑 10대랑 다른 거죠. 10이 되면 거기 걸맞는, 또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라, 고생해봐라, 그러나 너는 열심히 하게 되면 길이 있을 거야. 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션 수행하면 레벨 11, 12, 13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자신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죠. 근원적인 행복함이죠. 쾌감이 아니라, 단순한 이 찰나의 쾌감이 아니라 내 어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행복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몰입을 하게 되면 자아 존중감과 그리고 성장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정확한 예가 이제 글쓰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쓰기가 제 최고의 몰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8권의 책을 썼고, 제가 이제 31살 때부터 이제 책을 썼으니까, 그때 31살 때 처음 책을 썼을 때에는 집필 집중 기간에 하루에 4페이지 정도가 나의 어떤 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4페이지 정도가 저를 되게 몰입시키는 과제 난이도였습니다. 조금 버겁지만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1권, 2권 쓰게 되면서 계속 하루에 쓰는 분량을 늘려나갔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지금은 제가 집필 집중 기간에는 20페이지 정도의 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나 지금이나 글을 쓰고 나서는 되게 뿌듯하죠. 아, 내가 오늘도 조금이나마 글을 썼구나. 그리고 쭉 돌아보면, 내가 처음 신인 작가일 때는 하루에 4페이지 썼는데 지금 20페이지를 훨씬 더 그때보다 더 고퀄리티하게 쓰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성장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오는 어떤 뿌듯한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몰입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은 고도의 집중 상태죠. 맞죠? 이 뭐 시간이 왜곡되고 무아지경에 빠진 거니까 고도의 집중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의 첫 시작이 뭐라고 했죠? 주의, 집중이죠. 주의를 잘할수록 기억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제에 몰입하게 된다면 그 과제에 있는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입은 이렇게, 그러고 보니 4가지가 아니라 기억은 공부과 연결되니까 4가지. 이제 몰입은 우리가 공부나 기억뿐만 아니라 자존감, 성장, 행복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주는 매우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정말 좋은 녀석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최대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몰입을 경험하셔서 큰 4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